또 청년 의원답게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안도 도의회 정례회 때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례안이 상정이 되는 겁니까? 현재 경기도의 청소년 관련된 조례를 좀 제가 일괄적으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한 20여 가지의 청소년 관련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모법이 있는데 청소년 기본조례,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조례가 좀 부재하다라는 좀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단순히 그냥 청소년 상위법에 맞춰서 법 체계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적 지원의 유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만의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조례로 좀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청년 의원이시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 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최근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이슈가 됐어요. 먼저 성남시 의회의 조례 폐지, 또 경기도의 도급이 보조금 지급 거부 때문에 위기였던 성남시의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우여곡절 끝에 재개가 됐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상당히 청년이라면, 특히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이 뉴스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청년 기본조례가 폐지가 됨에 있어서 당장 내년부터는 지급이 지금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보고 있고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찬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남시장님도 그 부분은 본인이 당선되시고 나서 이후부터 계속 피력을 해오셨는데요.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정책을 하냐마냐가 아니라 그 정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단을 했었을 때 청년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그리고 중단이 된 이후에 대안이 되는 어떤 해법을 마련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물어보셨는지, 그리고 마련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저는 아직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보다 더 기민하게 좀 움직여서 성남 청년들의 박탈감을 최대한 메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에는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 정책으로 바꾸는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좀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데요.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청년 정책이 보다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으로 센터격으로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청년지원 사업단입니다. 근데 이 사업단이 처음에 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좀 제대로 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가진 어떤 위상과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은 형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고 그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구조로 좀 탈바꿈 시켜야 된다. 그래야 정책이 전달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자, 경기도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좀 아쉽다,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신지요? 청년 정책이 워낙 다 변화되다 보니까 되게 요소가 많아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청년 활동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았고 보다 더 냉정히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좀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좀 취약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간 지원 조직하고 좀 연결되는 말인데요. 이게 좀 더 구조가 확립되고 시작했었으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기민하게 담겨서 정책화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기 때문에 이번 민선 8기 청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거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탑다운 방식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점, 그럼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제안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년 기본조례 관련돼서도 정례에 상정하실 예정이신데 공청회까지 개최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그럼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어떤 논의들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미에 좀 이야기 드렸던 게 경기도만의 좀 특성을 담아서 청소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잘 담아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좀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과 동시에 좀 색깔을 입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중앙의 어떤 청소년 기본법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을 좀 담아서 타 지자체가 혹은 모법까지도 이 청소년 기본 조례를 보고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당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예.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하셨는데 사실 이제 안양 출신이시란 말이죠. 네. 안양에 당연히 관심과 애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 가장 관심이 있으신 안양의 지역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안양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쭉 보냈고 네.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청년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양 청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조성하는 문제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가장 이용하는 어떤 번화가 청년들이 좀 힐링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이 거리를 어떻게 좀 활성화해서 문화적으로 어떤 좀 종합적인 어떤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 네. 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서 지원을 좀 많이 하는 정책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또 선정되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좋게 평가받아서 그런 상까지 받으신 거죠? 앞서 첫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청년 의원으로서 단순히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런 시각에서 이런 사안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시각에서 이런 대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요. 그것에 네.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점들을 좀 노력했던 점들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청년 활동가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이론과 실제가 좀 많이 다르구나. 현실이 많이 다르구나. 그런 점을 느끼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많죠. 네. 행정에 어떤 단계가 있고 그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현장에서 저도 활동가 출신이지만 네네. 현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의식도 많으시고 마음에 굉장히 급하신데 예. 이게 어떤 예산을 수립하는 문제라든가 정책을 제도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절차와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떤 현장의 활동가 출신으로서 단축시킴과 동시에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감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작은 도서관, 1인 가구, 청소년, 청년 정책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떤 분야에 또 관심이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많은 주제를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불렸었는데요. 네. 단순히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이미 많은 공감대를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보호가 종료될 이 아동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저는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거를 투트랙으로 잘 가져가서 경기도에 있는 아동들이 보호가 끝나는 시점에서라도 경기도가 더 챙겨드리고 경기도의 온전한 청년으로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그리고 어떤 정치인으로 장민수 의원이 기억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광역 청년 비례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청년들의 지향점을 담는 것을 넘어서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청년들의 기대에도 좀 부응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막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년의 임기가 지났을 때는 청년들을 대변하는 청년이 들어가서 의회를 많이 바꿨고 그리고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 비례를 두는 것이 이젠 선택이 아니라 이젠 필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도민들이 또 당 관계자분들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